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반 가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선반에서 가공하는 여러 가지 제품 형상과 선반 가공에 대한 기본 이론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선반에서의 여러 가지 가공법, 회전수와 절삭 속도, 이송과 이송 속도, 또 절삭률과 절삭 동력,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은 가장 기본적인 공작 기계 중에 하나이죠. 이 그림은 이제 선반 그림인데, 기계에서도 가장 여기 그 밑에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 베드라고 합니다. 베드. 우리말로는 침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 위에 선반은 요 공작물이 물리게 되는 주축대가 있고, 또 공구가 또 고정돼서 요 이송하게 되는 왕복대가 있고, 요 뒤쪽에 심압대가 있는 요런 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의 뭐 주요 부품들에 대한 그 기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선반에서 뭐 어떤 가공을 할 수가 있는지, 또 그리고 이제 선반 가공에 대한 기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작물이 주축대에 몰려서 공작물은 회전을 하게 되고요. 공작물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대에 바이트가 설치가 돼서, 이 바이트는 요 가로 이송은 반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가로 이송인데, 요 가로 이송으로 해서 뭐 절삭 깊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세로 방향으로 이송을 시키면은 그 절삭 깊이 준 것만큼 재료가 요 공작물에서 제거가 되겠죠. 선반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공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공작물이 회전체이니까 회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 가공은 뭐 거의 뭐 선반에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가공은 이제 뭐 외경을 뭐 일정한 크기로 가공해 주는 뭐 외경 절삭이 되겠고요. 또 테이퍼 절삭은, 테이퍼는 양쪽 단 축에 직경이 다른 거를 테이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축에 이 부분하고 서로 직경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테이퍼 가공도 가능하고요. 또 이송을 그 두 방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가로 이송하고 세로 이송을 적당히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곡면 형상 같은 것도 깎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제 그 손으로 가공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뭐 모방 선반이라든가 NC 선반을 이용하면은 뭐 손쉽게 이런 곡면 형상도 깎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외경 홈파기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 절삭은 이제 그 축의 원통면에 대한 가공이 아니라 이 축의 정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의 단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공을 정면 절삭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정면에 뭐 홈 같은 거를 팔 수도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형 절삭은 한꺼번에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요 그 축 형상을 가공하는 방법인데, 자, 요거는 이제 공구를 갖다가 가공하고자 하는 공작물하고 요철을 반대로 해서 공구를 좀 특수하게 제작을 해서, 자, 이 경우에는 그냥 반경 방향으로만 공구를 갖다가 이송시켜 주게 되면은 공작물하고 요철이 반대인 형상이 가공이 되겠죠. 그렇죠? 뭐 요런 또 가공 방법이 있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그 요 심압대 쪽에, 이제 심압대가 요 뒤쪽에 있는 게 이제 심압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여기 심압대에다가 뭐 바이트라든가 뭐 드릴을 갖다가 장착을 해서 뭐 내경 절삭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의 가운데 부분 요 드릴링 작업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공작물을 뭐 절단하는 가공. 우리가 또 축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큰 축에 이렇게 나사가 나 있는 가공 형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 가공도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널링은 이제 선반에서 하는, 얘는 절삭 가공은 아니고 선반에서 하는 이제 조성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구 자체에 있는 이런 무늬를 갖다가 공작물에 압착을 시켜서 공작물을 회전시켜 주니까 공구에 있는 무늬가 공작물에 이렇게 각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공들이 선반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선삭에서는, 영어로는 이제 터닝이라고 하면, 턴이 돌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공작물이 돌기 때문에 터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작물하고 공구의 운동은, 공작물은 회전이고 그 다음에 공구는 이송한다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반 가공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 직경이 D인 공작물을 선반에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에 대한 회전수는 분당 회전수로 주어져. RPM이라는 거는 1분 동안에 몇 번 회전하나 하는 걸로 이제 절삭 조건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반에서 이제 요 바이트를 움직이는 이송은 공작물 1회전당, 공작물이 한 번 회전할 때 바이트를 얼마만큼 움직여주냐 하는 그 양으로 해서 이송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뭐 절삭 깊이를 주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가공된 공작물의 직경은 그 원래 공작물 직경에서 가공된 직경은 절삭 깊이의 2배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공된 직경이 되겠고, 자, 가공할 때 이제 그 절삭 속도는 요거 구하는 식은 요 다음에서 한번 우리 상세하게 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송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공작물 1회전당 이송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송 속도는 이송에다가 공작물의 회전수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이송의 단위는 요 밀리미터 퍼 미니트로 이송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공학에서는 먼저 여기 그 각도에 대해서 요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식에서 각도는 전부 라디안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 60분법의 각도는 수식에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60분법은 뭐 우리가 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직각이 이제 뭐 90도고, 그렇죠? 90도고, 그 다음에 뭐 1도가 60분, 또 1분이 60초에서 이제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라디안법,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라디안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게 1라디안이냐면은 여기 원호의 반경하고, 지금 여기 원호의 반경이 이제 R이죠, 그렇죠? 근데 원호도 길이니까 원호의 반경하고 원호 길이가 똑같을 때 이때의 각을 갖다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안은 원호 길이 나누기 반지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라디안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2라디안은 이 원호 길이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원호 반지름에 대해서 원호 길이가 2배가 되는 거,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려보면은 한 이쯤 되겠죠, 그렇죠? 이쯤 되는 게 2라디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라디안. 자, 여기 한번 1라디안의 크기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여기 원을 그려놓고 한번 표시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반경에다가 곱하기 2파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는 뭐죠? 의미는 한 바퀴 돌아온 게 원둘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60도가 결과적으로 라디안으로는 2파이 라디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도가 주어지면은 거기에다가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그렇죠? 각도에다가 2파이를 360으로 나눈 거,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게 되면은 60분법의 각도를 갖다가 라디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60분법의 각도는 이제 사람이 좀 뭐 감각적으로 좀 그 크기를 표시하는 각도인데 비해서 실제 라디안은 우리가 공학에서는 이 공식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각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학에서는 이제 뭐 길이 곱하기 라디안 하면 이게 바로 길이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수식에서는 각도는 라디안이라는 거. 자, 각도가 그러니까 세타 라디안으로 주어지게 됐으면은 r 곱하기 세타 하면은 바로 뭐가 되죠? 바로 그렇죠? 이 부채꼴에서 원호의 반경이 되는 거고, 원호의 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그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 r 자승 세타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회전할 때 이제 회전수가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회전수를 가지고 절삭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어떻게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이 한번 유도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NRPM은 1분 동안에 공작물이 N 회전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 공작물이 한 번 회전했을 때 회전각은 얼마죠? 라디안을 표시하면은 한 번 회전할 때는 2파이 라디안 회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1회전식 회전각은 2파이 라디안. 1분 동안에는요. 1분 동안에 n번 회전한다고 그랬으니까 n번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1분 동안에 전체 회전각은 2파이 n 라디안이고 1분 동안이니까 퍼 미니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각속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절삭 속도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제 공구가 돼 여기서 절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의 절삭 속도는 이 부분에서의 접선 방향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속도하고 그 다음에 접선 속도의 관계는 이 각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반경을 갖다가 곱해준 게 접선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절삭 속도는 공작물의 반경 r 곱하기 각속도 해주면 절삭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공작물에서 주어진 거는 뭐가 주어졌냐면 직경이 주어진 거죠. 직경이 밀리미터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계에서 그 도면에서의 모든 수치는 우리가 밀리미터가 기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경이 주어지니까 직경을 2로 나눈 게 반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 D가 지금 밀리미터 단위니까 이거 1000으로 나눠서 미터 단위로 다시 바꿔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터 단위의 반경이 이제 요식이고 여기다가 각속도를 갖다가 곱해준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공식은 절삭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으로 계산이 되고, 자, 요 식은 기계 가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식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요 식 자체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삭 속도가 구해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절삭 시간, 뭐 절삭량, 또 절삭률을 갖다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절삭률은 요 재료 제거율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그 MRR이라고 해서 Material Removal Rate에서 가공할 때 재료가 이제 그 제거되는 그런 척도 제거되는 율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이제 여기 그 외경 절삭에서 길이 L만큼 가공하는 경우를 한번 대상으로 해서 한번 뭐 절삭 시간, 절삭량, 절삭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절삭 시간은 이 길이 L이니까 길이 L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갖다가 이송 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아까 이송에다가 F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회전수 곱해준 게 이송 속도라고 했으니까
절삭 길이를 이송 속도로 나누게 되면 절삭 시간이 구해지고, 얘는 단위는 분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절삭량은 요 제거되는 이제 공작물 최적인데, 요 바깥쪽에 이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부분이 전부 이제 그 절삭에서 지금 여기 이 부분만큼 이제 요 공작물에서 요 껍질 부분이 지금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의 전체 양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유도는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송에다가 절삭 깊이, 절삭 속도 곱하기 이제 절삭 시간 해주는 게 이제 절삭량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절삭량보다 1분 동안에 얼마만큼 절삭되냐는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절삭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절삭률은 이송 곱하기 절삭 깊이 곱하기 절삭 속도로 해서 이렇게 절삭률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절삭률의 단위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센티미터 3승 퍼 미니트 해서 그 1분 동안에 몇 세제곱 센티미터의 공작물이 제거되냐 하는 것으로 해서 절삭률을 갖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절삭 시간은 분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절삭량은 요 센티미터 3승, 그 다음에 절삭률은 센티미터 3승 퍼 미니트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아까 절삭 속도의 단위는 뭐였죠? 속도의 단위는 얘는 그쵸, 분당 속도 미터 퍼 미니트니까 요 단위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를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 단위까지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력 계산할 때 1마력이 75kg 플러스 미터 퍼 세크니까 70 나눠준 거고요. 여기 60은 여기 지금 절삭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미니트니까 얘를 6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단위를 갖다가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이송 동력은 이제 이송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반에서 작업할 때 이송 분력은 뭐 주분력보다 한 40% 정도 좀 작고, 또 이송 속도도 절삭 속도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송 동력은 뭐 전체 소비 동력에서 한 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선반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동력이 전부 절삭 동력이 되겠죠. 근데 전체 소비되는 동력은 이제 절삭 동력 더하기 이송 동력 더하기 또 이제 그 모터의 회전을 주축까지 전달하는데 뭐 벨트라든가 뭐 기아, 또 기아를 축을 지지하는 뭐 베어링 이런 데서 손실되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뭐 손실 동력까지 고려를 해주면 이제 전체 소비 동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반에서는 이제 요 세 가지, 특이하게 세 가지 효율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 절삭 효율이라는 것은 그 1마력당의 절삭률을 의미를 해서 우리가 구한 아까 절삭률이 있었죠. 그렇죠? 절삭률을 전체 소비 동력으로 나눠준 게 절삭 효율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효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제 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절삭 동력하고 실제 절삭에 쓴 힘, 동력하고 전체 선반에서 이제 소비된 동력의 비를 가지고 이제 기계 효율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효율은 전체 그 동력 곱하기 시간 하면 1이 되니까 여기 지금 분모 쪽에 있는 거는 선반의 소비 동력하고 선반 전체 운전 시간이니까 선반의 전체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 쪽에 있는 것은 분자 쪽에 있는 것은 이제 실제 그 가공하는데 그 사용된 일이 돼서 이게 두 개의 비를 가지고 시간 효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반에서 이제 단위 동력 또는 이제 비에너지라고 부르는 물리량이 있는데, 자, 얘는 절삭 효율의 역수를 이제 우리가 단위 동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절삭률이 1일 때 필요한 동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유용하게 쓸 수가 있냐 하면은
절삭률을 구하게 되면은 해당 절삭률에 필요한 기계의 동력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단위 동력은 이제 뭐 재료의 뭐 종류나 또 뭐 재료의 이제 뭐 경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 뭐 테이블로 이제 이런 값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절삭에 있어서는 이제 그 도면에 치수뿐만 아니라 요 그 가공된 공작물의 요 표면 거칠기도 상당히 좀 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도면을 보면 이제 표면 거칠기를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정밀하게 하라는 이제 그런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에서 요구되는 이제 표면 거칠기를 맞출 수 있는 가공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선반에서 작업을 할 때 바이트는 끝에 보면은 이렇게 끝에 요 날끝 반경이 적절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각각 이제 그 이송 단위별 선반에서 기본 이송이라는 거는 공작물이 1회전할 동안 바이트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이제 뭐 공구가 이렇게 있었다가 그렇죠? 이 부분이 바이트가 공작물이 한 번 회전하는 동안은 이만큼 움직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는 가공한 면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물결 무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 선반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매끈해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어, 형상으로 가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면이 이제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게 표면 거칠기인데 좀 몇 가지 측정 방법이 있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최대 높이 표면 거칠기에 해당이 되는 물리량인데,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표면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어, 그 표면에서 요 가장 낮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부분하고 자, 요 거리를 측정한 걸 가지고 이제 최대 높이 표면 거칠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F가 이송이죠. 그쵸? 이송 자승을 그 다음에 여기 8배에서 공구 반경으로 나눠준 게 표면 거칠기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공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송을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표면 거칠기로 가공이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 거칠기를 좀 좋게 해주는 방법은 자, 이송을 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날급 반경이 이제 큰 공구를 사용해 주는 게 공식에서 요 분자를 작게 하고 분모를 크게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표면 거칠기가 좀 좋게 되겠고요. 또 이제 절삭 조건에서는 이제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적절한 절삭률을 사용하는 것도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선반에서 이제 가공한 뭐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운동할 때 뭐 이렇게 윤활을 하게 되는데 윤활을 할 때 형성되는 여기 유막 두께가 표면 거칠기하고 거의 크기 오더가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가 이렇게 양호하게 되면은 두 개의 금속 표면이 충분히 여기 유막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잘 마멸이 발생되지 않는데, 표면 거칠기가 불량하게 되면은 자, 똑같은 유막이 형성이 되더라도 표면에 있는 입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마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멸이 되면서 뭐 운동할 때 좀 온도도 좀 높아지고 또 기계 부품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접촉해서 상대 운동하는 부분들은 표면 거칠기를 좀 매끄럽게 가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자, 이걸로 마치